자, 여러분,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시장의 판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자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전략 변화거든요. 오늘 이 변화가 도대체 뭔지 제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다들 막 금리 올리냐 내리냐 여기에만 온통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연준은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금리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도 시장을 식힐 수 있는 방법. 과연 그게 뭘까요? 네, 바로 그 비밀의 열쇠가 연준의 거대한 자산 포트폴리오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연준이 이걸 관리하는 방식을 완전히 근본부터 뜯어 고치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 타임라인은 일종의 가상 시나리오인데요. 연준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25년 말쯤에 FMC가 딱 나타나서 이제 양적 긴축 끝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새로운 재투자 전략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살짝 방향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책의 판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슬라이드. 오늘 내용 중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치셔도 좋아요. 이전에는 어땠냐면 연준이 만기 돌아온 주택저당 증권으로 받은 돈으로 2년에서 10년짜리 장기 국채를 꼬박꼬박 사줬어요. 시장의 든든한 큰손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똑같은 돈으로 오직 1년도 안 되는 초단기 국채, 그러니까 T빌만 산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장기 국제 시장에서 제일 믿음직하고 제일 큰 고객 하나가 그냥 말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 변화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파장을 일으킬까요? 네, 바로 국채 시장입니다. 여기서부터 도미노가 시작되는 거죠. 연준이 장기 국채 시장에서 손을 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연간 2,400억 달러. 와,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요가 그냥 공중으로 펑 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이 빈자리는 누가 채워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민간 투자자들이 이 부담을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자, 이럴 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위험 수당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오랫동안 묻어둬야 하니까 그 위험에 대한 추가 보상을 달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안전빵이었던 구매자, 연준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제 장기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 좀 불안한데? 이자 더 안 쳐주면 안 사. 이렇게 나오겠죠. 바로 이 심리가 장기 금리를 위로 쭉 끌어올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연준의 딱 한 가지 행동이 시장을 둘로 쫙 쪼개버리는 효과를 냅니다. 보세요. 단기 채권은 연준이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이니까 물량이 귀해지겠죠? 그래서 금리는 내려갑니다. 이걸 불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장기 채권은 사주던 큰손이 사라졌으니 인기가 떨어지면서 금리는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스티프닝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단기 금리는 내리고 장기 금리는 오르는 바로 불 스티프닝이라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연준이 이걸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채권 시장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는 물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책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융 시스템에 돈줄을 죄는지, 소위 말하는 기능적 긴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보죠. 이 연쇄 반응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연준이 T비를 싹쓸이 해가요. 그럼 시장에 T비리 씨가 마르겠죠? 두 번째, MMF 같은 단기 자금을 굴리는 펀드들이 T비를 못 사니까 돈 굴릴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냐? 연준이 만들어 놓은 아주 안전한 임시 주차장, 영래포 기구라는 곳에 돈을 다 갖다 댑니다. 자, 세 번째, 이 과정에서 돈이 시중은행에서 쏙 빠져나와서 연준의 금고로 직접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은행 시스템 전체를 돌게 하는 피,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연준이 TV에 나와서 저희 기준금리 올립니다 라고 발표한 적도 없는데 실제로는
시장에 돈을 쫙 빨아들여서 금리를 올린 것과 똑같은 그런 긴축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능적 긴축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욕조에서 물을 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욕조 안에 있는 물의 성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경제를 활발하게 만들던 그런 좋은 물을 연준 금고 안에 꼼짝 못하게 묶여있는 죽은 물로 바꿔버리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작업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연준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석삼조를 노리는 겁니다. 하나의 정책으로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첫째, 단기 시장은 안정시키고, 둘째, 장기 금리는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리고 보너스로 주택저당 증권 재투자를 안 하니까 과열된 주택시장만 콕 집어서 식혀주는 효과까지 노리는 겁니다. 정말 정교한 설계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지금 당장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단기 채권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볍게 만들어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또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어떨까요? 그때 가서 다시 장기 국채를 막 사들이는 강력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총알을 미리 장전해두는 셈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론은 다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내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 복잡한 연준의 정책이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산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 듀레이션 자산. 이건 뭐냐면 먼 미래의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꿈을 먹고 자라는 자산들이에요. 고성장 기술주 같은 거요. 다른 하나는 단기 듀레이션 자산. 이건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현금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들이죠. 그리고 지금 연준이 만들어 놓은 이 새로운 환경에서 이 둘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듀레이션 자산들, 그러니까 기술주들은 지금 더블 펀치를 맞고 있는 격입니다. 첫 번째 펀치는 높아진 할인율. 장기금리가 오르면 저 멀리 미래에 벌어올 돈의 현재 가치가 팍 깎여버려요. 기업 가치가 쪼그라드는 거죠. 두 번째 펀치는 높아진 위험 프리미엄. 시장이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이 돈 받고는 투자 못해 라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고 이게 또 기업 가치를 짓누르는 겁니다. 정말 이중고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단기 듀레이션 자산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쪽은 지금 아주 강력한 순풍을 타고 있어요. 자, 이 사이클을 보세요. 첫째, 과거에 풀렸던 돈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둘째, 기업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막 늘리기 시작하죠. 셋째, 요즘 공급망이 불안하니까 혹시 모르니 재고를 더 쌓아두자 하는 심리가 퍼집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 수요는 폭발하고 가격은 오르고 관련 기업들은 돈을 쓸어 담는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이 표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과 재고 사이클에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에너지, 금속 같은 원자재. 두 번째, 원가가 올라도 우리 제품 가격도 올리면 그만이지 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이 센 산업재나 소재 기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예대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은행 같은 금융주. 바로 이들이 지금 주목해야 할 자산들입니다. 오늘 제가 길게 설명한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하나의 비유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배에 실린 짐 비유인데요. 과거의 양적 완화, 즉 QA는요, 연준이라는 선장이 나서서 장기 위험이라는 가장 무겁고 골치 아픈 짐을 자기가 직접 들어준 거였어요. 덕분에 시장이라는 배가 편안하게 항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연준이 그 짐을 실적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무거운 짐 이제부터는 너희 민간 시장이 알아서 나눠들어라 라고요. 네, 연준은 지금 시장이라는 배의 무게 중심을 의도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장기 듀레이션 자산에서 단기 듀레이션 자산으로, 금융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말이죠.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변화에 맞춰서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